이번에 리뷰할 다큐는 2001년도에 BBC에서 제작된 브레인 스토리입니다. 뇌 이야기죠.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제작된 건데, 이게 뇌 관련 다큐가 그 이후에 이만큼 괜찮은 게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이 뇌 관련 다큐는 이게 가장 잘 됐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뭐 그 뇌관에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다큐에 기본적인 그 뇌에 관련된 그 사항은 다 여기 다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큐를 이번에 리뷰할 다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1부에서 6부까지 돼 있어요. 1부에서 6부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제작을 아주 뇌가 손상된 환자들 그 증세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예를 들어 갖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또 그 뇌 MRI, 아니면 이제 저기 짐승 중에서 가장 그 지능이 높다는 침팬지 실험, 또 이런 실험 같은 거, 이런 각종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약물을 또 투여해 가지고 뇌의 신비로운 작용을 밝혀내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총 그 6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부는 All in the Mind, 인간은 두뇌다. 그 다음에 2부는 In the Heat of the Moment, 감정의 비밀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빙을 해갖고 소개를 했는데, 그때 아마 그 번역을 한 게 저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3부는 The Mind's Eye, 마음의 눈이라고 돼 있고, 4부는 First Among Equals, 진보의 원동력, 5부는 Growing the Mind, 경험과 기억, 그 다음에 6부는 The Final Mystery,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뇌죠. 짐승이랑 인간이랑 구별할 수 있는 게 뇌 아닙니까? 가장 심오하고 영적인 체험까지 뇌 기능의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심오하고 영적인 체험하면은 이렇게 영혼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넋이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이제 육체랑 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뇌 기능의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첫 번째 사례가 그 사라라는 여자예요. 사라라는 여자가 뇌 종양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언어 영역 부근에 그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양을 떼어내야 되는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 건드리면은 언어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끼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기 영역을 자극을 시켜갖고 그 말을 걸어요. 1부터 10까지 뭐 3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저게 뇌가 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말을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는 그 언어 영역을 건드리지 않게끔 해서 종양을 제거했다는 얘기죠. 그 사라의 뇌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많은 뇌수술을 한 후 생각은 물리적인 현상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물리적 현상이라는 생생한 증거라는 거죠. 수술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잘못 배우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배웠거나 아니면 전해 내려오는 관습 때문에 생각이란 공기만큼 자유롭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수술 중에 사라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뇌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상식을 뒤지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그 안젤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5년 전 혈관 이상으로 팔을 절단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팔이 절단되었음에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환지증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뭐 팔뿐만이 아니라 발도 그렇죠. 다리 잘라낸 환자가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침대에서 그냥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시증 환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 신체 각 부분의 감각이 뇌 속에 고유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청 후미 쪽,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전부 각각 뇌 고유한 영역에 별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거를 재구성을 해야 되죠. 팔을 건드리는데 손가락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팔을 건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뇌에서는 그걸 손가락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 감각을 건드려지는 감각이 뇌에서는 손가락 감각으로 느낀다는 얘기죠. 안젤라는 특별히 뇌 손상이었기 때문에 뇌에서 손을 인식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단지 과거의 경험대로 여전히 손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간의 뇌는 신체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팔, 얼굴에서 오는 신경 신호가 감각으로 전환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절단된 팔에서는 신호가 없어도 안젤라의 뇌는 팔의 감각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저게 이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 뇌 속의 신체 지도에 이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구성을 안 한 거죠, 신체를. 얼굴을 건드려도 손의 감각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벨라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10년 전 사고 당한 후에 그 좋아하던 음악 감상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걸 실음악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어증이라는 것도 있죠. 말을 못하는 거죠, 실어증은. 이건 실음악증인데, 청각은 정상이죠. 근데 음악 소리를 연결하는 식경부분이 손상됐기 때문에 들리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음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음악이 아닌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언어는 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언어는 이게 알비노니의 아다지오가 나오니까 슬프게 들린다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 이상하게도 음악의 분위기를 느끼는 이사벨의 능력은 정상이라는 얘기죠. 밝은 음악이 나오면 또 행복하다 그래요. 네. 그건 아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죠. 이거는 생각은 정상인데 이걸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외부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건 이제 정방향이라고 그러죠. 뇌에서 받아들이는 걸. 근데 받아들인 걸 정리해 갖고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역방향이잖아요. 역방향으로 행동을 지시하는 과정, 그쪽 어딘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지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손발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표정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표정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환자들은 아주 전형적인 파킨슨병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느냐? 생각은 멀쩡하다 이거죠. 생각하는 기능은 정상인데 단지 뇌세포가 근육에 정확한 신경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정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뇌기능 장애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뇌에 공급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혀졌다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맥이라는 기계를 통하여 뇌 속의 화학적 변화는 잘 모르지만 정기적 신호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를 스캔해가지고 뇌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맥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스캔하는 그 뇌 영상인데, 전두엽은 가장 복잡한 뇌의 일부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해줍니다. 전두엽이 이마죠. 이마가 있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성격 형성에 이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활동, 개인의 취향 전부가 전두엽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짐승은 전두엽이 없잖아요. 뇌 손상은 딕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두엽이 점점 죽어가니까 앞에 세포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전혀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고갱이라는 화가 있잖아요. 고갱이라는 화가가 아주 잘 나가는 은행가였는데 느닷없이 다 때려치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타이트 섬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글쎄 그 고갱이 전두엽이 고장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한쪽 뇌가 저렇게 망가지면은 다른 쪽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그 다른 재능이 꽃을 핀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그 여섯 번째는 그 축디업 손상 환자들이 있어요. 그 축디업이 손상이 되면 사물이 뚜렷하게 분리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색깔도 원색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축디업 손상된 환자들이. 이게 대표적인 게 고우죠. 고우가 간질을 앓았잖아요. 간질을 앓으면서 고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측디업이 그 많이 손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우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 색깔도 원색으로 그렸고, 그리고 고우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목사 수업도 받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요즘에도 측디업 손상된 환자들이 고우랑 비슷한 그런 증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선명하게 보여. 비가 오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리에 있는 빌딩의 색깔을 선명하게 해주니까요. 그 선명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기분이 더 즐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저 측디업이 그 손상이 되면은 이것도 저 고우 같은 그런 이제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 영혼, 사후세계, 신의 존재 등 과거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퍼싱어라는 교수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 헬멧이라는 거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 안에다가 전기를 통하면은 거기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있어서 그 헬멧을 쓰고 있으면 자기장이 측디업을 자극하는 거예요. 측디업을 자극하면은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저 헬멧 쓰고서는 혹시 그 신의 계시 같은 거 받는 사람들 하는 얘기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방에 앉아서 이 지원자를 받은 거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이걸 실험을 해보는 거든. 뉴런은 대체로 주의한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피실험자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영적 체험이. 근데 인위적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숲에 뭐 얘기하잖아요. 숲에 불이 난 것 같다고. 하지만 아주 멀리 있다고. 퍼싱어바사 측디업을 자극하는 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헬멧을 쓰니까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죠. 헬멧 안의 전선이 뇌의 활동을 증폭시키는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생각을 자극하고 새로운 감각이 생성되죠. 저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쳐다봐요. 이런 체험은 다른 차원의 것처럼 보인다. 저게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자극이 되니까 측두엽이 자극이 되니까 연구실이 아니고 혼자 있다고 하면 다르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영적 체험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터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터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터널이 보인다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더니 주마등처럼 이제 터널에서 나와서 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꽃밭 뭐 이런 거. 지금 연구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가 연구소라는 걸 알고 실험하는 중이고 적어도 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비롭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거를 저런 거 없이 이제 혼자 느꼈다 그러면은 저게 뭔가 신의 계시 같은 걸 받은 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저 실험자가 연기하는 건 아니죠. 그 저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신만이 아신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지금 저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인간의 뇌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방금 그 가드 헬멧이라는 거 쓰고 뭔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만들어내는 신비는 생각보다 경이롭다. 이게 그 일부 All in the Mind, 인간은 두뇌다, 그거의 내용입니다. 이게